어제 했었던 것들, 잠깐 개념이나 문법 같은 것들 조금 정리 좀 하고요. 그리고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제 함수를 만들고, 그리고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러면서 function, argument, parameter, return value와 같은 용어들을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argument라고 하면 함수를 불러줄 때 함수한테 그 전달하는 값 이런 거죠. 프린트 함수를 호출할 때 hello라고 하는 문자를 주잖아요. 그럼 이 hello라고 하는 이 문자를 프린트 함수의 arguments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파라미터는 이 프린트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겠죠. 그리고 프린트 함수가 정의가 되어져 있는 곳에서 우리가 전달하는 이 아규먼트를 저장하기 위해서 선언하는 변수가 있어요. 그 변수를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함수에 따라서는 함수가 실행이 끝난 다음에 여기 랭과 같은 함수 있죠. 랭과 같은 함수처럼 함수가 끝난 다음에 리턴 값이 이 자리로 되돌아오는 함수도 있고요. 랭은 문자열의 길이를 리턴해 주죠. 프린트 함수처럼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 그런 함수도 있습니다. 리턴 혹은 우리말로는 반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값을 반환하는 그런 함수인 경우에는 함수를 만들 때 return이라고 하는 문장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값을 반환하지 않는 그런 함수 같은 경우에는 return 문장이 생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return none이라고 명시를 할 수도 있죠. 함수를 만드시는 문법은 def라고 하는 키워드로 시작합니다. 파이썬에서는 정의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def 함수 이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괄호 안에 괄호는 반드시 필요해요. 이 괄호는 없으면 안 되는 거고요. 파라미터가 없어도 괄호는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가 필요하면 필요한 것만큼 개수들을 변수 이름들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파라미터와 파라미터는 쉼표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괄호가 끝난 다음에 콜론을 쓴다는 거는 들여쓰기를 해서 코드 블록을 만든다는 얘기고요. 이 블록 안쪽이 함수의 바디가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실제로 수행하는 코드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def 함수 이름, 괄호 안에 파라미터 선언한다, 그 다음에 할 일들을 만든다. 어, 할 일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힘든 거죠. 문법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만들었었던 repeat message라고 하는 함수 한번 볼까요? def 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repeat message가 펑션의 이름, 그 다음에 msg와 n이라고 하는 게 파라미터, 그 다음에 함수 바디는요. 함수 바디는 우선 도큐멘테이션 커멘트, 문서 주석이 있고요. 함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 각각의 파라미터에는 어떤 값들이 전달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리턴 값은 있는지, 리턴 값이 있으면 어떤 값을 리턴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문서 주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실제로 하는 일들이죠. 실제로 하는 일들이고, 함수를 만드실 때는 이 파라미터에 어떤 값이 온다고 생각하라고 만드시면 돼요. 어, 여기는 뭐 문자열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뭐 1, 2, 3과 같은 그런 숫자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디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 만약에 아규먼트가 5가 전달이 됐다. 그러면 여기 함수의 코드는 range 5라는 코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메시지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전달이 됐으면 프린트 함수가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문자를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횟수만큼 n번 반복하면서 프린트를 해주는 그런 함수예요. 프린트만 하고 특별하게 어떤 값을
리턴할 필요가 없죠. 예,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하고 함수를 끝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무것도 리턴하는 게 없다라는 의미,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리턴하는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로 return none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실 수도 있으세요.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리턴문에 대해서 파이썬의 함수는요. 파이썬의 함수는 한 개의 값만 리턴할 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두 개 이상의 값을 리턴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값을 리턴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리턴 값을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되느냐? 저장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 함수 두 개의 값을 리턴하니까 첫 번째 값을 저장할 변수와 두 번째 값을 저장할 변수를 따로 선언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 함수를 호출하고 함수가 두 개의 값을 리턴을 해주면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변수에 두 번째 값은 두 번째 변수에 저장이 되겠죠. 또 다른 방법은 그냥 변수 하나에만 저장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래도 됩니다. 이럴 때 이 변수는 tuple 타입으로 저장이 됩니다. 두 개 이상의 값이 한 개의 변수에 저장이 될 때에는 튜플로 취급이 돼요. 튜플은 인덱스를 갖는 인덱스 기반의 데이터 타입이죠. 그래서 튜플에서 첫 번째 원소가 첫 번째 리턴 값, 튜플에서 두 번째 원소가 두 번째 리턴 값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뭐몇 가지 우리가 함수를 만드는 연습들을 했었죠. 함수 만드는 연습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디폴트 아규먼트란 파라미터의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함수를 정의할 때 파라미터를 선언하잖아요. 그 파라미터에다가 미리 값을 초기화를 해놓는 거예요. 미리 값을 할당을 해놓는 거죠. 그거를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는 경우에는 아규먼트를 전달할 수도 있고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으면 그냥 디폴트 아규먼트를 가지고서 함수가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규먼트를 전달하게 되면 디폴트의 아규먼트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전달한 아규먼트를 가지고서 함수가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함수들을 사용해 본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프린트 함수. 프린트 함수 같으면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and라고 하는 파라미터도 있고요. file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도 있고 flush라고 하는 파라미터도 있어요. 이런 파라미터들, separator도 있죠. 이런 파라미터들 전부 다 뭐가 있어요? 값이 할당되어져 있죠. 이렇게 함수를 선언하는 부분,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에서 미리 파라미터의 초기 값으로 할당해 놓은 것들을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함수는 아규먼트가 여러 개일 때, 세퍼레이터의 기본값이 공백이기 때문에 여기가 한 칸씩, 안녕과 헬로우 사이에 빈칸 하나, 헬로우와 파이썬 사이에 빈칸 하나, 이렇게 빈칸을 하나씩 넣어주면서 구분자로 사용하면서 한 줄에 모든 아규먼트들을 출력을 했었던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디폴트 아규먼트 무시하고 우리가 전달하는 값으로 구분자를 사용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다른 값을 그 파라미터에 전달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퍼레이터에다가 쉼표를 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럼 프린트 함수는 첫 번째 아규먼트 안녕과 두 번째 아규먼트 헬로우 사이에 구분자를 공백이 아니라 기본 디폴트 아규먼트가 아니라 우리가 전달한 아규먼트로 구분해서 한 줄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 아규먼트를 갖는 그런 함수들을 만들어 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디폴트 아규먼트를 갖는 함수를 우리가 호출하고 사용도 해봤었었죠. 이게 우리가 만들었었던 거.
이거는 위에서 만들었던 그 함수를 약간 변형을 한 거예요. 처음에 만들었던 repeat 메시지는 두 개의 파라미터가 전부 다 아무것도 할당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은 n이라고 하는 값에만 디폴트 값을 줬죠. 디폴트 아규먼트를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규먼트 한 개가 전달이 된 경우에는 얘가 메시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가 없으니까 디폴트 아규먼트를 그대로 사용해서 코드가 동작이 됩니다. 코드가 함수가 실행된다는 얘기는 n 값이 1로 할당이 돼서 이 코드가 실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아규먼트를 두 개를 주게 되면 포지셔널 방식이죠. 순서대로 전달하는 방식이잖아요. 첫 번째 아규먼트는 첫 번째 파라미터에 저장이 되고요. 두 번째 아규먼트는 두 번째 파라미터에 저장이 되죠. 그럼 메시지는 안녕하세요가 되는 거고 n은 이제 1이 아니라 n은 3이 되는 거예요. 아규먼트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거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가 1이라고 설정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 변수에 3을 다시 할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n 값은 초기 값은 1이지만 나중에 저장된 값으로 재할당이 되니까 n 값은 3으로 바뀌는 거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똑같은 코드가 이 밑에 줄에서는 똑같은 코드가 n이 3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프린트가 3번 이루어지겠죠. 3번 이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주의하실 점. 우리가 그 디폴트 아규먼트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굳이, 이 모든 문법을 지금 당장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만들다 보면, 코드를 만들다 보면 어떤 경우는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경우는 신텍스 에러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신텍스 에러라고 여러분 딱 만나면 이거는 문법이 틀린 거구나. 문법이 틀린 거니까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컴퓨터는 사람은 문법에 틀린 저도 말을 할 때 문법에 맞지 않는 그런 문장을 쓰잖아요. 그죠? 네.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만 컴퓨터는 문법에 맞춰주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음. 네, 그거예요. 함수를 선언할 때 위쪽과 아래쪽의 차이점은요. 함수를 선언할 때 디폴트 아규먼트가 뒤쪽에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디폴트 아규먼트가 앞쪽에 있는 경우예요. 디폴트 아규먼트가 뒤쪽에 있는 경우는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디폴트 아규먼트가 앞쪽에 있는 거는 파이썬에서는 문법 오류라고 한다. 문법 오류.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예요. 이렇게 작성하는 건 되겠죠. 이렇게 작성하시는 건데요. 앞에도 디폴트 아규먼트를 주고 뒤에도 디폴트 아규먼트를 주고 둘 다 주는 거는 상관없어요. 둘 다 안 주거나 둘 다 디폴트 아규먼트가 없거나 둘 다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거나 만약에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다면 뒤쪽에만 앞쪽에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는데 뒤쪽에 디폴트 아규먼트가 없다. 이거는 문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파이썬에서는. 이것도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다를 수 있어요. 네. 파이썬은 이걸 안 된다라고 문법을 만들었지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그래도 돼. 라는 언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실제로 그런 언어가 있고. 근데 파이썬에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용어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지셔널 아규먼트, 키워드 아규먼트. 포지셔널 아규먼트, 키워드 아규먼트는 전부 다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함수를 호출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밑에 있는 코드처럼 이게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함수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들을
어떻게 전달하느냐라고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식, 포지셔널 방식과 키워드 방식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지셔널 방식은 순서대로 전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방식은 파라미터 이름, 그 다음에 등호, 그 다음에 아규먼트. 이런 형식으로 아규먼트들을 전달하는 방식을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에 예제를 보시면 지금 요런 방식, 아규먼트 두 개를 전달하고 있는데, 둘 다 파라미터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죠. 둘 다 파라미터 이름을 이렇게 명시하지 않은 경우, 첫 번째 아규먼트는 첫 번째 파라미터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는 두 번째 파라미터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은 x에 저장되고, 2는 y에 저장되고, 그죠? 네. 이게 포지셔널 방식.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어렵지 않죠? 밑에 있는 방식은, 밑에 있는 방식은 숫자 2를 어디에 넘겨라? y에 넘겨라. 테스트 함수를 호출하면서 숫자 2를 y한테 줘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다 줘라 이거죠. 여기다 줘라. 어, 이런 방식을 키워드 아규먼트 방식. 키워드 방식도요.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뭐 이것도 뭐 지금 다 외우고 다니려고 하지 말고요. 이렇게 쓰는 거 아무런 문제 없죠. y는 1, x는 1, 2, 3, 123. 순서 상관없이 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아규먼트들이 순서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1은 y에, 123은 x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함수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 이름이 있는 경우와 파라미터 이름이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섞여 있으면 앞에 있는 거는 첫 번째 파라미터에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쪽은 여기 명시한 파라미터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지셔널 아규먼트 순서대로 먼저 전달하다가 그 다음에 뒤쪽에는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파라미터에다가 주겠다.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가능하고 밑에 있는 세 번째는 신텍스 에러. 문법 오류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죠. 문법 오류입니다. 이거는 2를 x에다가 주겠다고 딱 명시를 했어요. 근데 뒤에 나오는 123은 어디에다 주겠다고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문법 오류다는 얘기야. 이거는 문법 오류다. 생각해보면 얘가 몇 번째 위치로 들어가야 될지를 알 수가 없게 돼요. 얘 때문에. 어, 원래 키워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순서 상관없이 전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1은 Y에 전달해야 되는 거고, 123은 X에 전달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도 1은 X에 전달해라. 그랬죠. 그럼 그러면 첫 번째 자리로 들어가야 될 건지,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가야 될 건지 되게 애매해지죠. 네, 그런 것 때문에 키워드를 먼저 쓰고 포지셔널 방식을 나중에 쓰는 거는 파이썬에서는 문법 오류라고 하고 실행을 못해요. 실행을 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써보고요.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럼 다르게 써야지. 라고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저희가 어제 마지막으로 한 부분이 가변 길이 인수, variable length argument.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varArgs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variable 줄여가지고 argument 줄여서 args. 그래서 varargs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 하- 파라미터 이름 앞에 별표가 있는 경우. 파라미터 이름 앞에 별표가 있으면 우리는 그 파라미터에는
몇 개의 값을 전달해도 돼요. 심지어 한 개도 전달하지 않아도 되고요. 한 개, 두 개, 세 개, 몇 개를 전달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가변 길이의, 아규먼트의 개수가 임의로 바뀐다라고 해서 바아기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아기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어, 그 바아기스를 사용하는 함수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그 함수 내부에서 for in 반복문이 사용되고 있을 거예요. 가변 길이 인수는 함수 내부에서는 튜플이어서 for in 다음에 튜플을 사용할 수가 있죠. 음, 사용할 수가 있고 파이썬에서는 variable 가변 길이 인수는 한 개만 선언할 수 있고요. 두 개를 선언할 수 없어요. 한 개만 선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변 길이 인수는 키워드 방식으로는 값을 줄 수가 없어요. 키워드 값을 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가변 길이 인수 뒤에 선언된 파라미터들은 키워드 방식으로만 아규먼트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씩 대표적인 그런 함수가 역시나 프린트예요. 프린트 함수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파라미터 이름이 아그스라고 되어 있는데 파라미터 이름 앞에 별표 붙어 있죠. 그러니까 프린트 함수는요. 모든 아규먼트를 다 누가 가져가 버리냐면 아그스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프린트 함수 호출할 때 괄호 안에 문자열을 몇 개 주든 아니 뭐 숫자를 몇 개를 주든 문자열을 몇 개 주든 상관없이 모든 아규먼트들은 누가 가져가 버린다? 아그스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는 그 모든 아규먼트들을 한 줄에다가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쪽에 파라미터들이 있잖아요. 구분자는 뭘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줄바꿈은 쓸 건지 말 건지, 이런 파라미터들에도 값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키워드를 명시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아규먼트를 얘가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세퍼레이터는 뭘로 해라, end는 뭘로 해라, 이거를 우리가 직접 키워드 방식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여기 제일 마지막에 써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린트 함수 사용할 때 QWER, hello, 그 다음에 separator 뭐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모든 아규먼트들은 아그스가 가져가고 구분자를 우리가 명시하고 싶으면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에러 나는 코드들을 일부러 좀 남겨뒀었죠. 신텍스 에러, 문법 오류들 그대로 좀 남겨뒀었는데 이렇게 두 개를 선언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네. 별표가 붙어 있는 거는 오직 하나만. 별표가 붙어 있는 건 오직 하나만. 그래서 우리가 가변 길이 인수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보고 사용해 보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에 가변 길이 인수는 이렇게 뒤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앞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뒤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앞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때 차이점은 뭐냐면 호출하는 곳에서의 차이점이 있어요. 호출하는 곳에서. 자,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인 경우에는요. 요거 하나 있죠, 하나. 얘는 누구한테 갈까요? 순서대로 간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x예요, x. 1은 x의 할당이 되는 거예요. 아규먼트가 두 개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순서대로예요, 순서대로. 1은 x에, 2는 y에, 이렇게 할당이 되는 거예요. 자, 밑에는 아규먼트가 5개나 있네요. 아규먼트가 5개나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 값은 x에, 나머지 모든 거는 y에. 이게 가능한 이유는 y가 별표가 붙어 있으니까. 별표가 붙어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아니죠? 음. 자, 근데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어, 앞에 있는, 앞에 있는 아규먼트가 가변 길이, 뒤쪽에 있는 아규먼트가 가변 길이가 아니고 값을 하나만 전달을 받아야 되는
파라미터. 자, 이런 경우에, 이렇게 호출하는 거는 가능해요. 여러 개 포지셔널 방식으로, 이거는 X에, 그리고 3은 Y에 주겠다, 이렇게 명시를 했잖아요. 3은 Y에 전달해라. 그러니까 3은 Y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어,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에러가 발생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전부 다 포지셔널 방식이잖아요. 전부 다 포지셔널 방식인데 얘는 전부 다 누가 가져가 버려요? 앞에 있는 X가 몇 개든지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Y의 값을 전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아마 에러가 날 거예요. 에러가 날 거고 그래서 뒤쪽에 있는 거는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다. 가변 길이 인수 뒤에 있는 파라미터는 가변 길이 인수 뒤에 선언된 파라미터는 키워드 방식으로만 아규먼트를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프린트 함수가 딱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프린트 함수가 첫 번째 아규먼트 자체가 첫 번째 파라미터가 가변 길이 인수였었죠.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모든 파라미터에는 우리가 값을 전달하고 싶으면 separator는 하고서 키워드를 써야 돼요. and는 하고서 키워드를 써야만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력하려고 하는 문자열들은 키워드 없이 몇 개를 전달하든 상관이 없는데 separator를 바꿔주고 싶으면 and를 바꿔주고 싶으면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할 수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앞쪽이 variable length 가변 길이 아규먼트였었으니까. 그죠? 네, 정리가 쭉 되십니까? 네, 그러면서 뭐 우리 어제 마지막으로 뭐 이런 함수도 한번 이렇게 뭐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한번 만들어 봤었죠.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얘를 사용하면서 뭐 이렇게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할 때, 그다음에 뭐 에러를 발생시킬 때, 뭐 이런 것들 저희가 테스트를 에러가 발생하도록 하는 경우,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여러 가지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이게 어제 하루 종일 우리가 쭉 한 내용들이에요. 정리되셨어요? 네, 정리되셨습니까? 말만 하니까 재미없죠? 네. 자, 이 파일에서 계속 이어서 할게요. 자, 함수에서 마지막 내용입니다. 가변 길이,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예요. 가변 길이니까 variable length. 다시 얘기하면 아규먼트의 개수가 몇 개여도 상관이 없다. 그런 내용이겠죠. 근데 아규먼트를 전달할 때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해야 된다. 조금 이상하죠. 그냥 가변 길이 아규먼트는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가변 길이이면서도 키워드를 써야만 되는 그런 아규먼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법이 조금 다릅니다. 얘는 그 함수를 선언할 때 파라미터 이름 앞에 파라미터 이름 앞에 별표를 몇 개 붙여주냐면 별표를 두 개를 붙여줘요. 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가변길이 아규먼트는 args는 별표를 하나만 붙여주고요. 간혹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려고 그 함수의 문서를 보다 보면 파라미터 이름 앞에 별표가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파라미터 이름 앞에 별표가 두 개가 있는 경우는 args이면서도 키워드 아규먼트 두 가지 속성을 만족하는 거예요. 두 가지 속성을 만족하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함수를 호출할 때는 값을 전달하는 방식이 파라미터 이름, 그 다음에 값,
파라미터 이름, 음, 그리고 값. 이런 방식으로 몇 개가 있든 상관은 없겠죠. 네. 파라미터와 값, 파라미터와 값 이런 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아규먼트들을 전달하면 되고요. 전달하면 되는데 이게 가변길이 아규먼트이기 때문에 가변길이기 때문에 전달하는 아규먼트 개수는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키워드 방식이기 때문에 키워드 아규먼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변길이 아규먼트다라고 하는 속성도 가지고 있고 키워드 아규먼트다라고 하는 속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키워드 다시 얘기하면 파라미터 이름 그냥 파라미터 이름 반드시 키워드와 함께 아규먼트들을 전달해야 돼요. 그럼 도대체 파라미터 이름은 뭐냐? 이게 파라미터 이름은 자유롭게 만들어요. 키워드는 자유롭게 만들어요. 키워드 이름조차도 정말 마음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게 왜 필요한지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나중에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그 시각화 라이브러리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프 그려주는. 어, 매트플러립이라는 라이브러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그래프를 그려주는 함수들을 보면, 파라미터 이름 앞에 이렇게 별표 두 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별표 두 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호출하면서 키워드 이름 우리가 맘대로, 그 다음에 값도 우리가 맘대로 막 이렇게 하면서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지정된 어떤 이름들에 대해서만 코드가 동작을 하고 지정되지 않은 키워드들의 파라미터들에 대해서는 코드가 동작하지는 않아요. 이따가 제가 예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시각화를 하는 그런 그 라이브러리의 함수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 이런 얘기가 다시 한번 그때 설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들이 많구나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현재는 그냥, 이런 문법이 있다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가변 길이 인수는 함수 내부에서는 어떤 객체로 취급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프린트, 아규먼트를 막 여러 개를 전달할 때, 변수 하나에다가, 파라미터 하나에다가 아규먼트를 여러 개를 막 전달하는 거. 그러면은 함수 안에서는 그 파라미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튜플이 된다 그랬잖아요, 튜플. 튜플이니까 for in 하고서 반복문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어, 아까 방금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함수 내부에서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는, 아규먼트는 딕셔너리 취급을 합니다. 어, 이게 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어, 키, 밸류, 이렇게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가변 길이는 그냥 아규먼트, 이렇게만 전달하는 거고. 그러니까 걔는 튜플. 여기서는 키, 밸류, 이렇게 전달하는 거니까 그거는 딕셔너리.
딕셔너리. 어, 딕셔너리 취급을 할 때, 딕셔너리 취급을 할 때, 키워드, 즉, 파라미터의 이름은, 키워드는, 딕셔너리에서, 딕셔너리의 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규먼트는 딕셔너리의 value, 값이 됩니다. 그리고,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도요, 가변 길이 아규먼트랑 마찬가지로 하나만 선언할 수 있어요.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는 함수에서 오직 한 개만 선언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정도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요. 네,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아직 정리가. 네.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def, test, args라고 할게요. 키워드 args란 뜻이에요. 키워드 args. 자, 제가 변수를 파라미터를 두 개를 선언할 건데, 첫 번째 파라미터 앞에는 별표 한 개, 두 번째 파라미터 앞에는 별표 두 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요. 간단하게 출력만 할 거예요. 아그스가 무엇인지 하고요. 여기 아그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는 KW 아그스가 무엇인지. 이렇게 출력문 두 개만 넣을게요. 출력문 두 개만. 자,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호출하면서 얘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 이름 앞에 변수 한 개가 있는 거는 가변 길이 인수. 가변 길이 인수는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려요. 이름이 없는 그러니까 키워드가 없는 모든 아규먼트를 다 가져가 버려요. 키워드가 없는 모든 아규먼트를 다 가져가게 되고요. KW 아기스. 네, 앞에 KW를 붙인 이유는 키워드라고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근데 별표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아그스에서 S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아규먼트들이란 뜻이에요. 아, 여러 개가 될 수 있구나. 근데 키워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키워드가 있는 아규먼트들만 저장할 수 있는 파라미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호출할 거예요, 이제. 이거 실행하셨죠? 실행하셔야 돼요. 실행해야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1, 2, 숫자도 전달하고요. A, B, 이렇게 문자열도 전달을 할 거예요. 실행해 볼까요? 실행 결과 보세요. 아그스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전달한 모든 아규먼트가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아그스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죠? 그쵸? 포지셔널 방식으로 전달하는, 순서대로 전달하는, 포지셔널 방식으로 전달하는 모든 아규먼트는 별표가 가지고 있는 녀석이 다 가져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아그스는 원소 4개로 이루어진 튜플이에요. 소가루가 되어, 소가루가 붙어 있죠. 그죠? 튜플이에요. 이렇게 튜플은 숫자나 문자열들이 섞여서 저장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어. 자, 그러면 여기에 전달된 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전달된 게 없어서 KW 아기스는 뭐다?
중괄호 로만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 안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빈, 비어있는 딕셔너리. 네. 딕셔너리인데, 딕셔너리면 키와 value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딕셔너리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런데 만약에요. 만약에 똑같은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1, 2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해볼게요. name, 오쌤, 나이, 16, 16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면 앞에 있는 키워드가 없는 모든 파라미터는 누가 가져가고? 아그스가 가져가고. 키워드가 있는 모든 파라미터는 누가 가져가고? KW 아그스가 가져가고. 이해되십니까? 이거예요. 음. 그러니까 가변 길이 인수는 포지셔널 방식으로 전달하는 모든 아규먼트를 가져가 버리겠다고요.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는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는 키워드가 있는 아규먼트들을 전부 다 가져가 버리겠다. 전부 다 가져가 버리겠다. 그래서 아그스는 숫자 두 개로 이루어진 튜플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KW 아그스는 자 딕셔너리가 만들어졌죠. 중괄호 딕셔너리 만들어졌잖아요. 키, 밸류. 그쵸? 키, 밸류. 이런 모양의 딕셔너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하면 여러 개의 값들은 튜플로 만들어져서 아그스에 저장이 되고요. 여러 개의 키워드 아규먼트들은 딕셔너리로 만들어져서 KW 아그스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가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잠깐 쉬었다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제를 뭐 한두 개 정도만 조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